안녕하세요. 포머스학 V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문제풀이 이어갑니다. A105의 J번 봐. J번. 자, 거기 있던 J번 하고요. 그 다음에 K번이 있는데, J번, K번. 아, 이거는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렇죠? J번, K번. 지금 이제 이 문제 풀다가 풀면서 언급해 보도록 하자. 풀면서. 그렇죠? 자, J번. 어떤 문제를 갑이 풀 확률이, 갑이 맞을 확률이 0.75래요. 당연히 갑이 틀린 확률은 0.25가 되겠죠. 또 갑 또는 을이 풀 확률이 0.9래. 그렇죠? 이거 이렇게 쓸게. 이거 좀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갑이 맞추는 거를요 사건 A라고 하면 PA가 얼마입니까? 0.75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 다음에요. 을이 어떤 문제를 을이 맞추는 그런 사건을 B라고 하면은요, PB 값을 알고 싶은데 지금 PB 값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뭐가 주어져 있냐면 P A 또는 갑 또는 을이 풀 확률, 이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0.9래요. 0.9. 이때 을이 문제를 풀 확률 구하라 이런 걸 준 다음에 지금 뭘 묻고 있냐면은요, PB요.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꾸 이런 응용 문제를요, 블라블라 응용 문제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자꾸 써봐. 별거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문제에서는요, 좀 상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한 건데, 사실 수능이나 평가원 이런 데서는요, 이렇게 낼 일은 별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뭐 이런 거죠. 야, 생각해봐. 갑이요, 요 놈을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리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P,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애교비, 여기까지는 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0.9란 얘기잖아. 그죠? 0.9. 근데요, 문제에서 봐요. 지금 주어진 거 요식 요거 써먹을 수 있고요. PA가 0.75야. 이거는 0.75 줬단 말이야. 그쵸? 그래. 그 다음에 PB를 구하래. 얘가 문제인데 요건 좀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야. 그쵸? 뭐냐면 자, 갑이 문제를 맞건 틀리건, 만약 갑이 문제를 맞았을 때 을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갑이고 다른 학생이 을인데요. 선생님 어떤 문제를 맞을 확률이 0.75인데 내가 맞았다고 해서요, 을이 맞추거나 틀릴 확률이 변화가 생길까? 이런 얘기죠. 내가 틀렸다고 해서요, 을이 문제를 맞거나 틀릴 확률이 변할까? 이런 얘기야. 즉 내가 문제를 맞던 틀리던 을도 독자적으로 맞고 틀릴 확률이 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게 보통이다 해서요, 사실상 이 문제는요, 상식선에서 같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얘가 맞거나 틀리는 그것이요,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동시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을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갑과 을은, 을이 문제를 푸는 그러한 사건들은 무슨 사건이다? 종속이 아니라 독립사건이라는 거를요 상식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게. 두 친구가 문제를 푸는데 한 친구가 수학 30번 문제를 맞았어. 맞을 확률이 얼마고 틀릴 확률이 얼마야? 수능에서. 근데 그 친구가 30번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이 친구가 맞았다고 해서요, 이 친구가 맞을 확률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틀릴 확률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컨닝을 하지 않는 이상. 젠장 알겠냐? 컨닝을 하거나 무슨 뭐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뭡니까? 상식선에서 갑과 을이 문제를 맞추거나 틀릴 확률은 독립사건이다. 독립사건이 됐을 때 그때 요 부분이 어떻게 처리돼요? 독립이면은요, PA 곱하기 PB로 처리가 될 테니까, 따라서 이러면 문제 풀 수 있죠. 왜? PA가 0.75야. 얘가 0.75고 PB만 남잖아. 다시 한번 써볼까? A, 사건 A가 독립이면 0.75 더하기 PB 마이너스 0.75 곱하기 PB, 이것이 0.9니까 미지수 PB 하나, 식 하나, PB 값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1달러. 따라서요, 0.25 PB가 넘기면 0.15야. 0.25 PB가 0.15니까 25분의 15였. 따라서 PB는 5, 25, 9, 35,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 답 몇 번? 5분의 3, 0.6, 4번이 정답이야.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교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 시험에서는요, 단 갑과 을이 문제를 동시에 풀어도 갑과 을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요, 맞추는 그런 사건은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거나, 또는요 갑과 을이 동시에 문제를 푼다라고 주거나. 동시에 문제 풀면은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동시에 문제를 풀어, 동시에 문제를 풀어,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 이러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독립사건이구나 라고 해서 문제 풀려고 했는데,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는요 두 사건 A, B가 어떻게 돼요? 독립사건이라는 걸요 문제에서 주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됐습니까? 상식선에서 독립이지만 또 이게 오류나 또 뭡니까 불복의 의지가 있어요. 불복에 뭐 짜투를 남겨두지 않으니까 수능 같은 문제에서는요 당연히 독립사건이라는 말을 줍니다. 또는 두 갑을이 동시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말을 줘요. 알겠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자, 105의 K번. 남편과 부인이 1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 각각 X하고 2분의 1이야. 자, 남편과 부인이 1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 각각 X와 2분의 1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남편이 앞으로 10년 이상 사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 다음에요. 부인이 앞으로 10년 이상 삶을 유지하는 확률을요 사건을 B라고 할게. 그러니까 각각 생존할 확률이 각각 X하고 2분의 1이니까 지금 PA가 X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PB가 얼마야? 2분의 1이래요. 그렇지? 2분의 1. 됐죠?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3분의 2일 때 X가 갖고 가래. 그렇죠? 자, P 적어도 한 명이 생존할 확률이죠. 이것이 얼마? 이것이요? 이것이 지금 3분의 2일 때 이때 X값 묻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10년 이상 살 확률을 구하래. 그렇죠? 자, 아까 선생님이 지금 J번, K번 교재에 있는 거 J번, K번 두 개 묶어서, 이게 시중 문제집에서요 제법 많이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니들이 독립종속 공부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넣었어. 알겠냐? 그러니까 J번, K번 두 개 묶어서 아까 선생님이 J번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가지고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는 좀 더 심각해. 알겠어? 얘는 좀 더 심각해. 심각한 게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와 같은 문제인데 얘는 봐. 이거 처리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니까 P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PA 더하기 얼마입니까? PB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P 뭐 애교비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뭐 정해진 거고, 이게 3분의 2예요. 근데 지금 얘가 X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한번 넣어볼까? 넣어볼게. 얘가 X야. 더하기 얘가 2분의 1이야. 자, 문제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잖아. 그쵸? 과연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게 독립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PA 바 B나 PB 바 A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종속이면은요 사실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A가 이랬을 때 P 이 값을 알거나, 요놈 이렇게 되거나 일반적으로, 또는 5와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 이 값이나 이 값을 알아야지만 이걸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사건 A, B가 독립이 아닌 이상 이 X값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10년 이상 살건 말건, 앞으로 부인이 10년 이상 살건 말건, 이것이요 생존할 확률이, 그래요? 각각 독립사건란 말이 지금 없잖아. 문제에서 없는데요 그냥 독립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독립으로 놓고 문제 풀면 얘가 X고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3분의 2니까 이제 이 상태면은요 X값 구할 수 있죠. 그쵸? 됐어요. 따라서 넘겨주면은요 2분의 1 X는요 넘겨주면 6분의 4, 6분의 3, 6분의 1 나와요. 두 배 주면 X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요. 예. 따라서 남편이 10년 이상 살 확률은 3분의 1. 상당히 우울하네요. 그쵸? 확률이 좀 빨리빨리 죽나 봐. 그쵸? 따라 3분의 1 정답인데, 근데 이 문제는요 퀘스천 마크 한 다음에요 의문이 좀 들어요. 자, 이건요 뭐 상식선에서 앞으로 10년 더 사내 만에 하는 것들의 확률값들이요 과연 독립일까 이거지. 독립일까? 만약 살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은 살다가 부인이 먼저 죽는 걸 알았다면요 남편이 또 스트레스 더 받아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해피해가 더 살 수 있고, 젠장. 그죠? 이건 뭐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인도 이거 좀 과연 독립일까라는 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딱 들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공부할 때 별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갖지 말라고. 이건 사실은요 출제했을 때 당시에
출제자의 원칙상 여기 뭘 넣어야 돼?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10년 이상 사는 각각 그런 확률값들은요, 그런 사건들은 독립사건이란 말을 해줘야지만이 이 문제가요,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출제된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또는 현 시점에서 파악했을 때 확률값 이러면 좀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일 없을 테니까. 한마디로 동시에 현 시점에서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얘기했을 때는 독립이 되지 않냐, 이렇게 우길 수는 있지만 수능이나 매우 중요한 시험에서는요, 우길 거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독립사건이란 말이 문제에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자, 제2번 K번 두 개 묶어서, 자, 응용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중요 시험에서는요, 독립사건이면 사건 AB는 독립사건이라는 말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아니면 동시에 문제 풀래든가, 또는요, 현재 시점에서 결정되는, 서로 영향을 못 주잖아.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빠져있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을 주게 되어 있고, 이 말이 주어졌을 때 이런 응용 문제들을 각각 사건에 이름을 붙여서 이런 것들을 초로록 독립일 때 요놈이 P이고 Y이 PB니까 뭐 하나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는 건 별 일이 아니겠죠. 그쵸? 이해 갔어요? 자, 독립과 종속. 자, 독립일 때의 확률의 덧셈 정리와 짬뽕돼서 나오는 문제 유형 자주 등장할 거야. 꼭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가지고 띠롱띠롱 헤매지 않길 바래.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